신기해. 네, 제가 이런 데 와서 앉아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잠시 때 처음 알게 된 거. 유튜브 방송. 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시작합시다. 네. 캐롯카든을 다들 이제 20대 때 크리에이터로 참여를 하셔서 지금은 30대가 되신 그 크리에이터 분들을 모시고 20대에 본인이 어땠는지 그리고 30대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목표나 고민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서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신재님부터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 스타트업에서 서비스 기획과 디자인을 하고 있는 곽신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앤스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스타트업 딥내추럴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박상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앤슨입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패널분이 계신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신사에서 인터랙션 디자인하고 있는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IT 회사에서 기술 스타트업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오늘 주제가 20대를 건너와서 지금 30대가 된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올해 어떤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보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자기소개를 이제 신재님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앤스님께 20대 때 본인이 어땠는지 20대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선 20대 때 제일 먼저 깨달았던 거는 프로그래밍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컴퓨터에 관심도 없었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전산학을 전공을 하게 됐고 그래서 20대 때 가장 큰 키워드, 가장 큰 깨달음은 프로그래밍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을 깨닫고 나니 20대가 달라졌나요? 아, 깨닫지는 아직 못했고 아직까지 지금도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구나. 맞아요.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았던 게 이제 프로그래밍이었죠. 20대 때. 그러면 앤스님이 20대 때 깨달은 프로그래밍은 이따가 지금 30대 때 어떻게 일로 이어지고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신재님은 혹시 20대 때 어떤 거를 알게 되셨나요? 20대 때 나를 형성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있을까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학교 복학을 하고 네. 그때 이제 오픈 스페이스라는 그 복합 문화 공간을 제가 창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책도 출간을 하고 뭐 전시회도 하면서 이제 제가 학교를 포항에서 다녔는데 포항에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도 없었고 그런 문화적으로 되게 약간 척박한 그런 장소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사람들한테 좀 제공해 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문화 예술을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오픈 스페이스라고 만들게 됐고 이게 오픈 스페이스가 광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 유럽 쪽에서 광장이 되게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하고 네. 함께 뭔가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이제 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오픈 스페이스라는 복합 문화 공간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되게 제 자존감이 되게 많이 자라났었어요. 제가 주도적으로 뭔가 큰 일을 한번 해봤던 경험이 됐었고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오픈 스페이스를 창업을 하셨던 게 언제였던 거예요? 제가 24살 때인가? 연도로 따지면 연도는 2014년? 2014년. 네, 그죠. 이런 벌써 5년이 이렇게 지났네요. 세월의 흐름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게요. 네. 되게 빨리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셨네요. 사실 이런 것들도 되게 네.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때 제가 그 책을 이제 출간하면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런 독립 출판물 그리고 독립 출판물을 유통하는 그런 소규모 서점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찾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뭐 홍대 뭐 유어마인드라든지 네. 뭐 그런 공간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이런 것들이 되게 나만의 어떤 거를 만드는 그러니까 나만의 것을 되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느껴서 그런 경험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많이 하게 되면 뭔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경험들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내 그래서- 경험에 비롯해서 남들에게도 이런 같은 효용성을 전달해주고 싶은 네, 거를 맞습니다. 하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럼 저희 패널로 참여하신 네. 준성님께서는 20대 때 나만의 것, 나를 형성한 그런 계기가 된 경험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 와서 질문지를 이제 봤는데 네. 편하게 네, 대답을 뭐- 해주시면 돼요. 저는 20대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언가에 대한 질문을 하실 줄 알았더니 딴 걸 하시네요. 아, 그- 깨달은 게 무엇인가요? 깨달은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럼요. 네. 무언가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가사 노동이 너무 힘들었다. 아, 가사노동. 네. 이게 집에서 이제 그냥 편하게 그냥 해주는 밥 먹고 빨아주는 옷 입고 이럴 때는 힘든 건 몰랐는데,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네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아, 독립을 하고 나서 깨달은. 그렇죠. 어, 고등학교 때까지는 깨닫지 아, 못했다. 그렇네요. 대학교 올라와서 이제 혼자 이렇게 네, 지내면서 맞아요. 음. 한 10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음, 힘들더라고요. 아직도 가사노동 힘드신가요? 아직도 힘들어요. 진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우리의 그 어머니. 그럼요. 대단하시죠. 네. 가사노동 힘들다는 걸 20대 때 깨달으신 거면 뭐 양반이네요. 그러면 지금 사실 다들 이제 30 초반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20대가 지나와서 다시 되돌아보니 후회가 되거나 이런 건 조금 더 해봤을 걸 아쉬움이 남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앤스님? 20대 때 저는 20대 때 최선을 늘 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쉬운 거는 없고 저는 이제 더 오히려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그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아쉬움이 많고, 네, 20대 때는 뭐 그 20대 초반에는 좀 아니었는데 네. 이제 군대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군대에서 자유를 네네. 빼앗긴 몸을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루하루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고 음. 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네. 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나온 다음부터는 늘 그렇게 좀 열심히 살게 됐던 것 네. 같습니다. 자유를 향한 깨달음으로 열심히 살게 된 네. 되게 중요한 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신재님은 20대 때 가장 후회가 됐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30대 때는 조금 더 다르게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있다. 던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포항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저희 학교가 되게 산 속에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서 우리들끼리는 되게 재밌게 이제 지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네. 이제 다른 학교 친구들 그 또래의 다른 학교 친구들은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고 소화하고 있는지 그런 교류가 더 있었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뭔가 욕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뭔가 잘하고 싶은 욕심. 근데 항상 그냥 우리끼리 안에서만 이제 경쟁하고 비교하고 하니까 그래도 나름 잘한다고 막
생각하고 뭐 칭찬도 좀 듣고 하지만 네. 뭔가 이 우물 안에 갇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되게 보면은 그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네. 어떤 다른 학교 네네네. 친구들끼리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아지트처럼 그런 디자인 뭐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학창 시절부터 뭐 그런 디자인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교류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내 안에 갇히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뭔가 다양한 것들을 같이 해보면 그런 경험들이 좀 없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 신재님은 그런 아쉬움의 오픈 스페이스를 창업을 하면서 뭔가 좀 더 주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이게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이게 그렇군요. 제가 이제 오픈 스페이스 하면서 네. 제가 이제 서울, 뭐 대구, 부산 그런데 이제 복합문화 공간이 네네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직접 찾아가서 뭐 미리 연락을 드리고 막 그 대표님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픈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이제 기획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분들 우리가 그냥 책상에서 생각했던 거랑 또 좀 다르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갈증이 생기면 확실히 뭔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준성님은 혹시 20대 때 가장 후회가 돼서 지금은 어떻게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걸 안 한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1, 20대 때 제가 제일 후회하는 거는 네. 그 어른들이 맨날 지금 아니면 공부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정말로 안 해서 부럽지. 물론 이렇게 1년 그래서 덕분에 1년 재수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때도 그렇고 뭐 그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대학교 와서도 공부. 거의 학사 경고 계속 위험 수위로 계속 유지해가면서 졸업하고 이런 것도 되게 후회되고 근데 이것도 이건데 여행을 안 가본 게 저는 되게 후회해요. 여행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안 갔거든요. 네네. 시험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시험 기간이니까 뭐 그런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좀 궁금해요. 공부 안 하는 시간에 뭐 했는지. 저도 궁금해요. 어쨌든 시간은 동일하게 그러게요. 주어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삶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근데 주로 게임을 한 것 같아요. 아 주로 게임. 게임을 하셨구나. 근데 그 게임으로 얼룩진 제 그 유년은 아니고 학창 시절에서 학창 시절에 제가 그래도 너무 뒤로 갔네. 네. 제가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위안을 좀 삼는 건 네. 그걸 하면서 제가 컴퓨터를 되게 많이 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뭐 하려는 거 하는 수준이었는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막 매크로 돌리고 싶고 이러면 매크로를 짜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컴퓨터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지 않나. 뭐 지금 이러고 있지 않나는 약간 밥은 벌어먹고 지금도 있지 않나. 후회가 된다. 근데 밥은 저도 IT 서비스를 이제 기획을 하다 보니까 네. 매일 회사에서 듣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게임처럼 뭔가 쉽게 음. 재밌게 만들자. 맨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게임이 되게 그런 사용성, UX 이런 사용자의 경험을 되게 어떤 뭔가 사용자 경험을 네네. 어떻게 보면 끝판왕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 저는 게임을 안 한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네. 좀 아쉬운 거. 후회는 하실 필요 없어요. 신재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이제 주식 관련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네네네. 서비스 이제 기획을 네. 하고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다루는 컨텐츠가 주식이에요. 네. 근데 주식도 보면은 되게 뭐 어떤 똑똑하신 분들도 주식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야, 이거 좋다더라 해서 사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좀 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막 사거나 하지 않고 조금은 전문성을 가지면서 쉽게
그러니까 금융을 좀 쉽게 하는 그런 핀테크 서비스를 이제 기획을 그러네요. 하는 거죠. 확실히 뭔가를 좀 쉽게 터득하려면 게임이라는 게 접목이 되면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이제 흥미도 있고 그렇죠. 되게 사람들이 쓰고 싶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게임에 그래서 벤치마킹할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앤스님은 뭐 게임을 많이 해보셨나요? 게임을 어릴 적에는 좀 많이 했었죠. 어떤 게임 하셨나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국민 게임 스타크래프트 네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넥슨이 있게 한 그 바람의 나라 명작이죠. 게임 명작이죠.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바람의 했는데 나라는 모두가 통일되는.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PC방을 다니면서 음. 그런 재밌는 추억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어떤 재미있는 추억이 있을까요? 뭐 한 번은 이제 좀 그때 아마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이 아. PC방에 못 가는 그게 막 아 생겼어요. 맞아요. 기억이 네, 나요. 그런 걸 잘 인지 못하고 있다가 인지를. 네 누가 등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경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뭐라고 하죠? 그 학과 사무실? 그 뭐죠? 선도부 그런 건가? 선도부. 네 아무튼 그런 약간 미시 같은 곳에 한번 잠깐 다녀왔습니다. 미시 같은 곳에 다녀서. 앤스님은 게임을 한 게 프로그래밍 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나요?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보다 게임을 좀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좀 더 쉽게 다루고 만약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할 때 좀 더 접근하기가 용이한 그런 왜냐 게임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다뤄봤으니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알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구나. 뭐 프로그래밍 할 때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하려면은 뭐 아하.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돼요. 그렇죠. 네. 결론은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건 밥벌이는 밥벌이는 지장이 지장이 없지만 그래서 게임을 엄청 약간 열심히 게임 종영 방송 같은데. 게임으로 가봤어. 그래서 게임을 엄청 열심히 재밌게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게임이랑 현실의 그 괴리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게임에서 내가 아무리 레벨업을 하더라도 내 현실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현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순간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게임을 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진짜요? 이걸 이걸 하면 안 하고 있을 때가 되는데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점점 즐거워지지 재밌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 그냥 현실을 좀 더 게임처럼 살려고 노력을 좀 더 하는 것 그 같습니다. 생각을 약 몇 세쯤에 하셨어요? 그때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되게 네. 중요해요. 그럼요. 네 그때가 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20대 초반.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싼 거 맞죠? 저도. 네. 현실을 게임처럼. 네. 해야죠. 그래서 준성님은 현실이 지금 게임 같나요? 이런 게임이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종료해. 이런 게임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질문은 잘못한 것 같아서 넘어가 보면 혹시 지금 준성님을 하고 계신 일을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하는 어떤 일이요? 일을 통신사에서 하고 계신가요? 그 이제 신재님이 디자인을 해주시면 다른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네네. 다른 회사 디자인과 기획을 해주시면 그게 이제 뭐 터치를 하건 뭐 스와이프를 하건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 개발자분께 어떤 수치로 전달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랙션 디자이너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네. 되는 거죠.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만족스러우세요? 가감 없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는 일이요? 네. 제가 아까 이건 아까 막 적어놨던 것 같은데 네 저는 만족은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걸 준비하고 있지만 아무튼 네네. 현재 일에 만족은 하고 있고 이제 다만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지금 제가 속한 그 회사에서는 약간 사실 중요한 일은 아니. 그럴 수 있죠. 뭐 통신사다 이런저런 보니. 금전적인 뭐 그렇죠. 이런 뭐 이런 네.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는 않는 네. 거에서 약간 아쉬움. 네 그거를 좀 많이 느끼고 네. 있죠. 아마 이거 하는 사람이 회사에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혹시 신재님은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만족스러우세요?
저가 이제 처음에 첫 회사는 에이전시였는데 네. 그때 이제 UX 컨설팅 팀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에이전시고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이제 회사다 보니까 부서가 딱딱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획, 디자인, 뭐 컨설팅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UX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을 같이 복수 전공을 했었어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디자인까지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좀 욕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니는 스타트업 회사에 이제 간 건데 그래서 되게 일은 많이 늘어났고 되게 제가 해야 될 업무도 많아졌지만 네. 이제 처음 기획부터 이제 화면도 만들고 디자인까지 하는 네. 그런 업무를 다 하게 돼서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게 더 크신가요? 힘든 게 더 크신가요? 그게 항상 어떻게 보면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항상 이제 회사는 뭐 내 거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회사의 어떤 방향성에 맞춰서 가야 되고 뭐 일정이라는 것도 있고 요구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처음에 만든 거랑 굉장히 좀 다른 이제 결과물이 나오죠. 맞아요. 근데 그게 뭐 고객이나 아니면 회사의 어떤 방향성과 맞다면 그게 이제 맞는 건데 항상 어려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이걸 만드나 그거를 항상 고민하고 결과물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같이 조율하면서 하다 보면은 결국 딱 만들고 보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나보다 이제 위에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인가 네. 아니면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좀 더 뭐 리서치를 하던 뭐 해서 뭐 좀 더 이제 그분들을 설득시키던지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항상 아무래도 설득시키는 거. 그렇죠. 앤슨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했다 보니 지금 하는 일이 어떠세요? 지금 저는 매우 재밌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창업한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는 딥 내추럴이라는 회사고 딥 내추럴 AI라는 그 대화형 인공지능을 위한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원에서 전공이 자연언어 처리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리고 사람처럼 말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았는데 언젠가는 좀 이런 주제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다가 지금 이 타이밍에 하면 괜찮겠다 시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딥내추럴이라는 회사를 2017년에 창업을 했고 네. 지금 뭐 열심히 재밌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에 좀 많은 탐색들을 했어요. 그래서 대화형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하면은 되게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데 먼저 사람이 말하는 거를 알아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문맥을 파악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기술도 필요하고 사람처럼 되게 감정이 섞인 말을 하는 거 억양이나 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 중에서 뭐 한 가지 기술을 좀 집중을 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뭐 다른 큰 기업보다 잘한다 이런 전략으로 좀 승부를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살짝 방향을 좀 전환을 해서 네. 이제 이런 AI 기술을 만들 때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이제 잘 가공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그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려고 좀 노력했다면 지금은 그런 걸 만드는 회사들에게 좋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형 인공지능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대화형 인공지능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뭐 쉽게 생각하면 시리나 뭐 네. 네이버 클로바, 음, 아마존 알렉사 뭐 이런 게 지금 대화형 인공지능 네.
시초 시작이라고 보면은 음. 바로 좀 와닿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한인공지능은 이제 언젠가는 로봇이 이제 우리 주변에 걸어 다닐 텐데 그때 정말 친구처럼 대화하고 네, 그리고 각각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 다르고 목소리 톤도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봇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하는 일은 재미있나요? 하는 일은 네, 매우 재밌습니다. 뭐 이제 좀 재미없는 부분이라고 네. 한다면 그 좀 더 기술적인 것들 공부 좀 더 하고 프로그래밍도 더 많이 하고 실험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문서 작업이나 그렇죠. 사람들 만나서 음. 미팅하는 일이 점점 많아져서 그 기술을 더 파고들지 못하는 거에 대한 좀 갈증 그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에서 원래 이제 하려는 업무에서 좀 멀어지다 보면은 그런 아쉬움이나 갈증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지금 같이 30대를 가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하는지 사실 이제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신재님 네. 주변 친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 본인이 이제 20대 때 해왔던 일의 연장선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뭐 쌓아가고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지, 만족스러워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이게 뭐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기껏 이제 경력 생각해 보면은 길게는 5년 정도 한 거, 뭐 짧게는 뭐 2년 이 정도 바운더리 있는 사람들 네네.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 그러니까 회사를 한 4년 정도 이상 다니면 어느 정도 이제 업무가 익숙해져서 네. 회사의 만족감이 그래도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연봉이나 이런 거보다 그냥 회사 다니는 게 좀 익숙하고 좀 편해서 그냥 회사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죠. 업무 자체도 그냥 그렇죠. 항상 하던 일들이고 네. 뭐 주제만 달라지지 항상 똑같은 일이니까 자기가 다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일의 만족감이 높아지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어쨌든 회사라는 곳이 이제 항상 누군가의 요구 사항과 일정과 이런 맞아요. 거에 이제 항상 네. 파묻혀 있으니까 네. 되게 몸도 안 좋아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음.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벌써 막 허리도 많이 아프고. 건강을 이제 챙겨야 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고 이제 보면은 아프고 나서야 칼퇴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목에 칼이 딱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야지. 그러니까 다들 책임감도 많고 맞아요. 욕심이 네. 있으니까 끝까지 일을 잡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 항상 몸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제가 교회에서 만난 친구는 그 가방을 만드는 회사를 4명이서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연남동에서 쇼룸을 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뭐 만족감도 자기 일이니까 만족감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금전적인 게 연남동은 진짜 그 월세가 그렇죠. 엄청 세더라고요. 임대료만 해도. 네. 근데도 이제 그런 어떤 브랜드 어떤 뭐랄까 브랜딩을 가져가기 네, 위해. 그런 것 때문에 그 위치에 항상 있어야 돼.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계속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또 되게 멋있다. 내 일을 하고 내 실제 나의 어떤 그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족하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신재님의 친구분들은 다 이제 만족을 하면서 본인의 일을 되게 열심히 하려다가 이제 건강적인 이슈가 좀 생긴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준성님의 친구분들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또래분들은 네. 지금은 어떤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을 보고 조금 이게 답변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파악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주변에 이제 옆에 보면은 늘 야근하시는 분이 있고 네, 늘 일찍 가시는 분이 있고 근데 이제 당연히 늘 야근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 보이죠. 근데 네네.
일찍 나가시는 분들은 뭐 즐겁게도 다니시는 것 같고 근데 그분들이라고 100% 즐겁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막 쏟아내는 그러니까 분명히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뭔가 쏟아내고 싶은 게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저희 회사는 약간 좀 유머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좀 힘들어하시면서 그냥 숨기시는 분들 또 반대로 되게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몸은 좀 고되지만 뭐 즐겁게 하시는 분들 근데 정말로 그냥 고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저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회사 내에서의 그 틀을 벗어나서 그냥 준석님의 친구, 친구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친구가 별로 없는데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넘어가는 엔스님은 이제 30대 중반 진짜 넘어갔어. 중반을 이제 지나가고 계신데 혹시 이제 창업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을 계속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떤 그런 커리어상으로 만족을 계속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시기를 다들 지나고 있는 것 같은지 친구로서 봤을 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친구들의 일을 바라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좋은 대기업에서 좋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네. 있거나 이제 그런데 그러면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 뭐 선후배들은 보면은 뭐 만족하고 재밌는 일도 있지만 이제 나와서 창업을 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약간 답답함, 갈증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뭔가 뒤처지는 느낌들을 보면서 많이 좀 불안해하는 나만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러면서도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좀 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좀 있는데 뭐 금전적인 제약도 있고 네. 그리고 회사 규모 사이즈도 아무래도 좀 작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실험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만족스러워하고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대기업에 다니는데 되게 스타트업을 자기가 지금 하지 않아서 조급하거나 뒤처지지 않나 라는 느낌을 가진다는 게 되게 좀 특이하게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왜냐면 사실 대기업이 항상 선도하고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이나 인프라가 있는데 스타트업 물론 스타트업도 되게 대기업이 하지 않는 좀 신선한 부분들을 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실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네. 그런 진짜 그런 인프라 어떤 기반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어쨌든 데이터 관련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초 데이터 주식도 엄청 다양한 데이터들이 기초에 쌓여야 이거를 이제 가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코어한 어떤 데이터 정보를 만들 수 있는 네. 건데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던 자연어 처리 같은 거를 하거든요. 기사 같은 거를 자연어 처리해서 이게 뭐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렇게 뭐 감정 분석도 하고 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도 이제 감성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막 그 어떤 퍼센티지가 60-7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걸 이제 잘 분석해내는 능력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되게 아까 그 얘기했던 게 조금 신선하게 좀 들렸던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4명이 모두 스타트업에 그러니까 평균적인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다들 이제 경험도 조금씩 있으시고. 그런데 엔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기술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대기업에 다니지만 약간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 포인트가 어떤 부분에서 뭐 얘기가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개발 실력들이 다 뛰어나고 똑똑한 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와서 스타트업을 해도 다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제 나는 그냥 회사에서 월급만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그런 뒤처짐, 약간 조바심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준성님은 이거를 지금 느끼고 계신 거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네, 아까 어떤 부분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차이는 저는 네. 똑똑하진 않지만 그래도 답답함은 똑똑하지 않아도 답답함은 느낄 수 있어요. 답답하면 네. 답답할 수 네. 있죠. 누구나 답답할 수 그쵸. 있죠. 누구나 답답하면 다 똑같은 것 같아. 스타트업이건 대기업이건 다 그냥 그쵸. 네. 그렇게 답답하지. 그럼요. 지금 대표님이셔가지고 좀 여유로우신 것 같고 저희는 좀 이제 녹봉 받아먹는 입장에서 아, 네.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그런 답답함이 항상 있기는 해요. 아까는 일에 대해서 다들 조금씩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일에 뭐 힘든 점, 기쁜 점 그리고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힘들 때마다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각자 있는지 앤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힘이 들 때는 그 이제 막 맨날 바쁘게 살고 해야 될 일들 계속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한 번씩 이렇게 진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먹고 자고 아니면 뭐 유튜브 계속 보다 자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잉여 인간이 돼서 있으면은 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좀 에너지가 다시 차더라고요. 그럼 다시 또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잉여 인간이 돼서 네. 힘듦을 이겨냅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뭐 술로 푸는 게 아니라 네. 힘들 때는 그냥 혼자 있는 거 좀 더 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재님은 힘들 때는 혹시 어떻게 해소를 하나요? 저도 사실 이제 회사도 그렇고 네.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제 회사 면접 볼 때 네.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냐는 질문을 네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일을 하다 보니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되게 필요한 맞아요. 스트레스 관리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뭐 딱히 막 완전 나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없고 그냥 저도 그냥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그런 방식으로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되게 찾으면 좋겠다. 그런 아직도 생각이 좀 찾고 계신 과정이에요? 네, 아직도 좀 찾고 아. 있고 요즘에는 그냥 칼퇴? 뒤돌아보지 않고 칼퇴하면은 회사가 스트레스의 원흉이군요. 집에 가도 해가 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죠. 아 그쵸. 그래서 되게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구나. 지하철역 그러네요. 딱 내렸을 때 해 떠 있으면 기분 맞아요, 맞아요. 어. 그 느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게 뭔가 삶인데. 겨울에 되게 우울해지구나. 그러니까 미인님은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저도 약간 잉여 인간과의 비슷한데 좀 사람을 안 만나고 집에 좀 처박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를 좀 긍정적으로 받느냐 부정적으로 받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일이 나에게 많이 주어지는 책임감이 따르는 스트레스라면 좀 더 에너지를 내려고 하는 편인데 뭔가 되게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해지는 스트레스라면 뭐 이제 음식을 갑자기 막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잠을 많이 잔다든지 그런 식으로 푸는 방식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부정적, 긍정적인 약간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네요. 어떤 부분이요? 뭐라고 네. 하시죠? 긍정적인 스트레스? 네네네. 좀 책임감이 따르거나 내가 이제 뭔가 해내야 되는 나의 그런 걸 입증해 보여야 되는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체력을 유지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음악을 많이 듣는다든지 치열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 그럼 돼요?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그 결과를 잘 또 내야지 그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스트레스는 항상 꾸준히 어떤 역치로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준성님은 어떠세요?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 네네. 저는 그냥 저기 내려가서 담배 한 대 피면 그걸로 다 날아가요? 네, 그거를 이제 그 시간만큼 내가 내뿜는 연기만큼 근데 이제 그게 약간 효과가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네, 그래가지고 요즘은 뭔가 다른 취미를 제가
아까 비슷하게 네.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처럼 음, 제가 취미가 뭔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정말요? 취미가 없더라고요. 약간 좀 음. 일이 취미 아니세요? 조금 그렇게 그런 살았던 것 같아요. 어.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요즘 취미를 좀 찾고 있죠. 어떤 종류의 취미가 좀 어, 맞으시는 것 같아요? 찾고 계세요? 뭐 노래를 한다거나 아까 뭐 집에 공사 중이시고 네. 어떤 공사를 하고 계신지. 그냥 이런 방음벽 좀 세워가지고 집에서 이제 소리 좀 지르려고. 소리 지르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파워풀하죠. 사실 되게 즉각적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대로 그냥 맞아요. 나오니까. 인테리어는 셀프로 하고 계시고. 아예 그냥 제가 저기 하나씩 사가지고 이 방음벽 같은. 자재 같은 것도 음. 직접 구매를 네. 하셔서 지금 이거 알아보느라고. 이게 스트레스 아니에요? 근데 약간 긍정적인 이거는 스트레스. 이거는 그죠? 그럼요. 긍정적인 이거는 스트레스. 재밌죠, 이거는. 근데 주문을 잘못할 땐 진짜 화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이걸 알아보는 것 맞아요. 자체는 긍정적인 이거는 스트레스. 재밌죠. 재밌었어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영화는 혹시 어떤 거를 보세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보는 영화가 있으시다면? 아 최근에 제가 이제 재밌어서 다시 한번 본 영화가 파운더라는 영화예요. 네. 파운더. 맥도날드. 맥도날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내용이 실제 맥도날드를 만든 그 맥도날드 형제가 있고 네. 또 이걸 프랜차이즈화해서 사업가가 완전 있고. 사업을 만든 네. 그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파운더라는 영화 보고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저를 좀 더 취업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영화가 아니라 좀 도전을 주는 영화를 좀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거기 나오는 그 프랜차이즈로 네. 이제 만든 사업가가 굉장히 자기를 어떤 뭐더라 어떤 내용을 들으면서 네. 자기를 취업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자기 최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이걸 다 팔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를 좀 그렇게 취업하게 한 것 같아요. 파운더란 영화를 보면서 취업하신다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래요? 되게 파이팅 넘치던데 되게. 한번 내용. 챙겨봐야겠네요. 네, 한번 보세요. 앤스님은 최근에 음. 어떤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뭐 영화보다 드라마가 좀 생각나는데 네. 지금 실리콘밸리 드라마를 아. 최근에서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안 봤다가 음. 그래서 지금 한 2편인가 봤는데 재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약간 이 스타트업 업계를 약간 풍자하는 것들 그런 요소들이 되게 아. 재밌더라고요. 뭐, 우린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어. 막 이런 게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네. 실리콘밸리. 리얼한 것도 있나요? 아니면 되게 아직 몇 편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약간 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랑 한국 스타트업 업계는 좀 많이 그쵸. 다른 게 네. 있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음. 앞으로 좀 더 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드라마를 이제 더 계속 이제 그걸 보시는. 이니님 저는 최근에 영화를 사바하를 봤는데 사바하를 되게 사바하. 재밌게 봤어요. 원래 공포 이제 영화인가요? 네, 공포가 스릴러랑 조금 겹쳐져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한국의 컬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무슨 뭐 원불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종교들이 되게 많은데 섞여 있는 거를 조금 잘 표현을 해낸 것 같아서 흥미롭게 봤고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막 스토리는 약간 뻔한 편이지만 그 연출을 한 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사바 되게 재밌게 봤고. 저도 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 이정재가 네. 약간 속으로 생각을 했었나? 그래서 자기도 되게 진리를 찾고 싶고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진짜 같이 생긴 것들이 막 자기한테 오는데 그게 되게 진짜였으면 좋겠고 진짜를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차를 타고 가면서 네. 근데 그게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공감이 가더라고요. 진짜를 알고 싶다. 오. 진짜를 만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으로는 한 번도 접근해 보지 저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네. 굉장히 잘 엮였다. 이런 걸 이렇게 풀어낼 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준성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영화 보셨어요?
최근에 영화를 안 본 건 아닌데 네. 최근 개봉 영화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 게 한 2005년인가 트랜스포머 뭐 이런 거 지금 집안을 트랜스포머 하느라고. 그렇게 상실이 그냥 영화. 근데 제가 약간 신세대인 것 같은 게 네. 이런 말하면 이미 아닌데 신세대 자체가 아니 요즘 문장을 아니야. 끝내주세요. 요즘 애들 네. 근데 이미 아닌 게 아, 됐지만 네. 저는 그냥 집에서 이제 다른 걸 많이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러 이렇게 시간을 만들기가 좀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그냥 집에서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유튜브 뭐 보셨어요? 뭐 리그 오브 레전드 뉴메타라던가 음. 뭐 게임 방송을 좀 많이 게임 보기도 방송. 하고 그러니까 하지는 않는데 대신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시간이 좀 아깝거든요. 사실 게임 하고 나면은 현타라고 하죠. 그게 네. 와가지고 하진 않고 그냥 많이 보고. 근데 네. 게임을 하는 거랑 보는 게 좀 네, 차이가 있을 텐데 대리 만족을 느끼시는 거예요 보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정말 너무 자극하는 영상이 있으면 켜긴 켜거든요. 근데 한 몇 판 안 하고 끄긴 하는데 네. 그래도 그거 보고 있으면은 게임 했을 때 느낌과 거의 비슷한 느낌 얻는 것 같아요. 100%는 아니지만 물론. 저희가 뭐 사실 궁금한 게 좀 영화 말고도 다른 이제 음악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인상 깊게 읽으셨는지 이게 사실 또 본인을 형성하는 어떤 키워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살을 준성님부터 아니, 일단 다른 데부터 한번 갔다 와요. 그렇다면 엔스님께 네. 뭐 본인이 삶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끼친 책이나 어떤 문화적인 요소, 뭐 노래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세요. 저는 책이 영향을 저한테 좀 많이 준 게 딱 하나 있는데 네.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네. 생물 선생님이셨어요. 저도 그 고등학교 때 생물 공부하는 걸 좀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시간 좀 있으니 책을 읽어봐라 하면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추천해줬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저의 그 사고관 세계관이 형성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어릴 적부터 살아왔을 때 세상을 바라보던 것과 그 다른 메커니즘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항상 좀 생각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약간 후속작처럼 생각하는 게 사피엔스. 아, 네네. 네, 이기적 유전자 사피엔스 이 두 권이 저의 좀 평소 생각하는 세계관에 좀 이렇게 잡아준 그런 책.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친 책입니다. 인생을 바꾼. 네, 인생을 많이 바꿨죠. 세계관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피엔스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그게 저의 세계관을 바꿀 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빅터 프랭클인가 어쨌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나온 정신 분석학자 분이 쓴 에세이인데 그 책을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좀 굉장히 크게 울림을 받았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책을 항상 좀 손에 꼽는 편이에요. 제 뭔가 가장 인상 깊었던 책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요? 책이요? 그게 이제 자세한 내용은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책을 읽고 나면 항상 좀 어느 순간 이렇게 까먹고 그 책 제목만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책 이 디테일한 부분이 제 삶에 영향을 끼쳤다기보다는 그 책을 제가 되게 너무 인상 깊게 읽었어요라고 말만 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자세한 건 한 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신재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생각이 난 게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어요. 네, 크리스틴 고전. 조르바 고전이죠. 고전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럼요, 명작이죠, 그리스인 명작. 멋있네요. 이게 제가 그 광고인 박웅현 씨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의 쓴 책을 다 사서 네. 읽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책은 도끼다라는 네, 책이 있는데 거기서 소개가 됐었죠. 거기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네, 책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건너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이제 사서 읽었는데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 명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과 그 글 쓰는 사람이 네. 이제 계속 관찰하는 그리스인 음. 조르바 이 두 명이 계속 대비돼서 나오는데 네. 그 글을 쓰는 사람은 되게 어떤 학문적이고 되게 책 중심, 책에 나오는 내용 그런 학구열이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인 반면에 그리스인 조르바는 되게 자기의 어떤 본성 이런 거를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작가처럼 되게 책에 나오는 내용, 뭔가 배운 내용 이런 것들을 더 뭔가 좀 더 집중했지 내 어떤 본성, 내가 지금 뭘 좋아하고 뭘 느끼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외면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 정말 그 내가 지금 느끼는 대로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더 나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거 누군가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이제 경험해서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그걸 습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모르겠고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이런 거에 매일매일 집중하다 보면은 진짜 나다운 어떤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살고 싶을 때마다 조금 읽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스인 조르바도 저도 읽고 싶었는데 네. 계속 이제 그 뒤로 밀린 책 중에 하나지만 또 아. 역설적으로 책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신 거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좀 흥미로운 것 같고. 준성님은 혹시 생각이 나셨나요? 간신히 생각을 해요. 네네. 다행이네요. 제가 그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실 책을 별로 안 읽어요. 네. 저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읽고 싶어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던 책이 성교육 책이더라고요. 성교육 책이요. 그러니까 뭔가 모를 네. 때 아. 남녀의 이제 신체의 차이. 아. 뭐 근데 그걸 이거는 언제 사실 이거를 어머니께-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미 말해가지고 그 다음 책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네. 그냥 사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어. 그 어머니가 선뜻 사주셨나요? 성교육 책을? 다행히도. 오. 근데 물론 속으로 당황은 하셨겠죠. 그랬을 수 그래서 있죠. 뭐 초등학교 2학년 몇 살이지? 한 10살 되나요? 10살. 그때 갑자기 그런 거 사달라니까 좀 놀라셨을 텐데 이건 편집했으면 좋겠고. 그대로 제가 그 처음으로 이제 내가 좋아서 읽었던 책이 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가 선물해줬던 책인데 어떤 책인가요? 에쿠니 가오리의 낙하하는 저녁이라는 낙하하는 책인데 저녁이요? 잘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에쿠니 가오리는 보통 대표작이 열정과 아니라서 열정. 대표작이 아니라서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 사실 뭐 명작이라고 할 만한 네. 책은 아니지만 제가 그 책을 읽음으로써 그 일본 여류 작가들 책을 되게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세요? 그 낙하는 무슨- 열정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해 낙하는 주세요. 저녁인데 아, 네. 열정 아까 완전 말씀하셨듯이 열정사이 막 합쳐져가지고 그렇죠. 워낙 그게 에쿠니 대표작이라서 가오리의 그럴 수 있어요. 낙하는 저녁.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책을 읽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냉정과 열정 사이 기억나세요? 영화. 냉정과 내용. 열정사. 잘 기억 안 나시죠? 냉정과 열정사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요. 저 읽었어요. 아 저만 안 저는 읽었어요. 그거 맞죠 피렌체. 두오모. 저도 그 남자 주인공이 미술 복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작가가 그 남자 주인공에게 그 직업을 정한 거가 되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 피렌체도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가 되게 이런 건축이 되게 뛰어난데 네. 그 중에 복원 기술이 엄청 뛰어난데 거기 새로 뭘 만들지 않고 그렇죠. 계속 이거를 유지를 해야 유지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피렌체랑 그 복원 음. 그런 것들이 매칭이 되고 과거의 나의 그 여자를 음. 또 복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연결되더라고요. 아, 그렇게 흐름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이 내용이 낙하는 저녁이랑 어떻게? 전혀 관계 없어요. 이건 아, 냉정과 별도의 끝난 별개의 거군요. 책이기 네. 때문에 네. 냉정과 열정사. 그게 어떻게 준성님한테 영향을 미친 건지 아직 아. 모호해서. 여자친구가 좋겠다. 그때부터 제 의지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점과 그게 계기가 네. 돼서. 그리고 근데 그 그러니까 뭐 약간 작가마다 다르긴 한데 일본. 약간 문체가
물론 번역체긴 하지만 내용이 느낌이 좀 약간 글루미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느낌인지 알 것 네,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감성을 되게 좋아해요. 네. 일본 그게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좋아하는지도 몰랐는데 네. 그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책이구나. 네, 네. 되게 중요한 책이네요. 그 요시모토 바나나 맞나? 네 맞아요. 그분 뭐였더라? 키친. 키친. 네, 키친. 그것도 저 고등학교 네. 때 어, 사실 뭐 고등학교 모를 때 그냥 네. 도서관에 음. 그냥 예쁜 책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쁜 네, 책이에요. 표지들이 다 예쁘죠. 요시모토 일러스트가. 바나나. 요시모토 바나나 그래서 음, 읽고 했는데 이 책도 되게 좋은 책. 일본의 그 감성 있는 것 같아요. 영화도 일본 그렇고 있어요. 음악은 사실 별로 감성 네. 일본 음악은 별로 네, 느낌은 안 와닿지 않죠. 오는데 영화랑 책은 확실히 뭔가 살짝 그 약간 글루미한 그런 느낌을 네, 네. 통하는 그런 느낌. 벤스님은 혹시 그럼 일본 작가분의 소설을 읽어본 게 있으시지 않을까요? 네, 뭐 떠오르는 거는 상실의 시대, 음. 노르야 명작이죠. 숲이랑 그렇게 그 해변의 카프카. 하루키 네, 소설. 네, 그 냉정과 열정 사이도 되게 음. 재밌게 읽었어요. 그때 이제 군대에서 그건 읽었는데 음. 그 군대에서 많은 걸 진중문고인가? 뭐 이렇게 군대 그거를 뭐 진중문고였던 것 같은데 거의 딱 꼽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읽었는데 처음에는 그 냉정과 열정 사이에 네.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어서 네. 그게 두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아. 몰랐어요. 남자 편. 빨간 그래서 편. 어떤 편을 먼저 읽었는지 몰랐는데 하나를 딱 읽고 나서 아니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쓴 소설이 또 하나가 있다는 거에 되게 놀랐고 되게 참신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일본 소설 여류 작가 한 명만 추천해 주세요. 준성님이 재밌게 읽으셨다. 낙하하는 저녁을 쓴 에쿠니가 오리. 네, 네. 에쿠니. 저는 제일 좋아해요. 늘 그 김남주 씨가 아마 계속 번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아, 알고 네. 있는데 두 분이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쿠니가 오리. 번역도 되게 살아계시겠지. 중요하더라고요. 네, 네. 재밌네요. 혹시 음악은 좀 듣는 취향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음악은 거의 그 노래방에서 부를 노래들 제가 많이 듣고 네. 주로 한국 발라드. 즐겨도 들으세요? 네, 근데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찾으려고 들어요. 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노래. 좋아서라기보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몇 달 전이었나 이소라 씨가 신청곡이라는 책을 그 음악을 노래를. 내셨더라고요. 네. 신청곡. 네, 근데 그게 되게 요즘에 이제 음악들이 물론 다양하지만 되게 약간 자극적이고 막 빵빵 터뜨려야. 그러니까 처음 예전에는 뭐 앞에 뭐 A 파트, B 파트 잔잔하게 가다가 네. 후렴에 빵 터뜨리고 이랬는데 예전에 윤종신 씨가 하신 말이 처음에 터뜨려야 된다. 요새는 애들이 안 듣는다. 후렴까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부터 후렴을 다 부르고 이제 1절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런 작곡이 막 바뀌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BTS가 참여한 네, 그거요? BTS가 그 랩을 같이 했는데 BTS가 참여했구나. 네. 노래 좋아요. 근데 신청곡이 굉장히 잔잔해요. 음. 그래서 그런 드럼도 되게 잔잔하고 피아노도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계속 진짜 무한 반복해도 들을 수 있을 그런 곡이어서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신청곡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신청곡을 신청곡 이제 우리 나와야죠. 네. 그럼 편집자가 이소라의 신청곡. 잘 해주실 거라 믿고요. 앤스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음악을 그렇게 즐겨 듣는 네. 편은 아닙니다. 근데 네. 일할 때 음악을 켜두면서 노동요? 일할 때는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할 때 생산성을 좀 높여줄 노래들을 좀 즐겨 듣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들어야지 어떤 가수 노래를 찾고 듣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름 모를 뭐 재즈 플레이리스트 한 시간 넘어가는 네, 막 플레이리스트. 2시간 3시간짜리 그런 것들 그런 틀어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러면은 네, 분위기 좋게 생산성이 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노래를 효율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네요. 네, 보통 일할 때 그렇게 항상 좀 듣는 편이고 그리고 가끔 뭐 약간 좀 꿀꿀하다 이럴 때는 네. 아이유 노래 한 번씩 듣는 것 같아요. 아이유. 네, 뭐 금요일에 만나요가 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한 번씩 듣고. 아이유의 굉장히 표정이 환해지시는데요. 네, 살짝 이렇게 좀. 네, 네. 그렇죠. 아이유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제 저는
좀 화가 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듣는 음악이 항상 에미넴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확실히 좀 제가 중학생 때 에미넴에 엄청 꽂혀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신화랑 동방신기에 꽂혔을 때 저는 이제 에미넴 팬카페 최고 회원이 된 거예요. 등급에. 제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후로도 카페 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그때 에미넴에 엄청 한창 꽂혀 있다가 지금은 딱히 꽂힌 가수가 없어서 그거는 그때만 딱 해볼 수 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회원이 돼요? 최고위원이랑 글을 막 쓰는 그래. 뭐 거예요? 하루에 5개씩 쓰고 댓글 몇 뭘 개씩 쓰나요, 달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이제 기사 같은 거뭐 나오는 거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스크랩해서 이제 계속 진짜 팬이에요. 네 그런 활동을 진짜 한때 했었던 것 같아요. 콘서트도 가고 콘서트를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에미넴이 방한을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이제 못 갔죠. 공부하는 그리고 미성년자이기도 해서 못 가는 것도 있어요. 네. 19세구나 그게. 네. 다 한때의 기억이네요. 저희가 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잠깐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마지막은 마무리는 다시 일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조금 더 재밌는 일을 하고 싶다면 이제 어떤 게 하고 싶으신지 앞으로의 이제 올해 남은 올해 동안의 목표 같은 거를 들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앤스님 이제 올해 또 투자 받으시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신데 네.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올해 되게 간단하게 설정한 목표는 네. 이제 올해 매출을 10억을 넘기자. 어, 네, 그거를 이제 목표로 잡았고 네. 이게 그냥 이렇게 좀 액수로 잡으니까 좀 심플하게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달성하려면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지금 또 중요한 건 뭐고 어떤 기술이 더 필요한가? 이렇게 좀 쉽게 네.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할 때는 돈으로 뭔가 지표를 설정하거나 하는 일 없었는데 네. 이제 돈으로 좀 접근을 하니까 오히려 이게 명확해지는. 그렇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매출 10억을 달성하자. 10억 이상을 달성하자. 화이팅입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되게 10억을 되게 잔잔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10억 정도 한번 CEO의 위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10억 별거 아닌가. 열심히 해야죠. 네. 그게 약간 높은 목표치인가요? 그냥 네, 적당한가요? 높은 목표치입니다. 네, 음. 높은 목표치. 왜냐하면 아직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10억을 달성하면 매우 훌륭한 한 해를 보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퇴근 후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없는 건 아니죠? 네. 뭐 해는 창문으로 보면 되잖아요. 해가 떨어지는 거 네, 네. 팀원분들도 동의하시겠죠? 그냥 생략 네. 팀원분들의 멘트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신재님은 지난주에 이제 결혼하시고 네. 새롭게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끈따끈한 새 신랑이 되셨는데 네. 가정도 이제 생기시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그렇죠.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희 학교 교수님이 네. 그때 한번 뵈러 갔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정이라는 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면 일보다는 가정이 우선이다. 네. 그 얘기를 딱 너무 하시는데 되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사실 일 욕심이 항상 되게 많고 네. 그래서 프로가 되고 싶고 아직 뭐 일 해본 지 이제 3년 반 정도밖에 안 됐고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되고 근데 그게 뭐 딱 막 일 안 하고 뭐 가정만 챙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선택을 했고 저와 이제 가정을 같이 만들어갈 그 저희 배우자, 제 와이프와 함께 그런 가정이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지면 일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네. 싶으면서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또 친한 친구들하고 이제 한번 모여서 이제 항상 모이면 뭐 할까 맨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맨날 이제 프로젝트 뭐 하자 이런 얘기만 하다가 같이 모였을 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생각하기보다 네. 나중에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건 뭐 공부를 하건 해서 되게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됐을 때 그때는 우리는 다시 모일 거다. 진짜 같은 동료로서. 그랬을 때 우리가 바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우리는 지금 이거를 고민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좀 목표를 세운 게 되게 어떤 회사를 만들어야 될지, 어떤 회사가 우리가 다니고 싶은 회사, 우리가 만들고 싶은 회사인지를 지금 고민해 보는 거. 그래서 막 투두리스트도 막 만들려고 하고 그런 고민, 그런 방향성이 좀 재밌더라고요. 재밌네요. 옛날에 그냥 단발적인 뭐 하나 만들자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과 가정이 하나 되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네, 내가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만드는 회사는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볼 생각이에요. 네. 올해가 아니라 이제 약간 그 이번 이제 인생에 걸쳐서 하나씩 해야 되는 그쵸. 일들이라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기반을 그러니까 닫고, 1차적인 네네. 그런 것들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준성님은 올해 어떤 좀 재밌는 일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조금 전에 하나 정했는데요. 네. 조금 전에 정할 수 있죠. 네. 왜? 노래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오. 이제 방음 벽에 다 설치가 되면요. 네, 사실 녹음실이 되는 거네요. 방음벽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그건 그렇죠. 네. 굳이 이제 네, 굳이 이제 샤팅하면서 뭔가 이제 하려고. 막 장르는 갖춰놓고. 어떤 장르를 생각하나요? 제가 그래도 즐겨 부르는 발라드류가 되지 않을까 오. 싶어요. 음, 약간 어쿠스틱. 오, 기대됩니다. 기타도 좀 치시면 근데 안 친지 너무 오래가 돼가지고 기타도 다시 치시면 다시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기왕 녹음실도 생겼으면 네. 음, 층간 소음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저녁에는 사실 뭐 아무리 제가 방음을 해도 누가 해도 소리가 안 돼가지고 음. 최대한 시간 쪼개가지고 하나 만들어 볼까. 네. 방금 정했어요. 아, 네. 음. 바람직하네요. 회사 안에서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회사 안에서요? 네. 회사 안에서 한 3년 내로 퇴사하고 싶어요. 되게 오래 잡으셨네요. 근데 이건 제가 네. 정말 어딜 가서도 늘 맨날 이러는 것 같은데 네. 3년 안에 퇴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뭐 그만한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일 것 같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준비 제가 생각하는 그 준비는 뭐 신재님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제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또 이쪽 한 구석에서는 또 계속 준비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구현을 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준성님의 퇴사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리니님은 올해 좀 중요한 목표가 있나요? 올해 목표 올해는 저는 그 일적인 걸 좀 떠나서 좀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한 루틴을 좀 만들자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회사 생각을 요즘 많이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건강이랑 개인적으로 어떤 그 좀 오래 갈 수 있는 체력이라든지 인프라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1, 2, 3월 되게 열심히 하다가 요즘에 다시 되게 열심히 잘 못 지키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회복하는 것도 루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습관을 잘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세요? 저요? 저는 그냥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아침마다 헬스장 가서 헬스. 운동하는 거.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우리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네. 루틴한 거? 이 얘기가 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예전엔 루틴하다는 게 되게 지루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좀 느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되게 루틴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의지가 있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저의 가치가 루틴인 것 그래요?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이게 깨지면 좀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잘 유지가 되는 경우 그게 저를 좀 이렇게 잘 세워주더라고 힘들 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생활 습관이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기도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올해는 좀 더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좀 잡아가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구나라는 거를 조금
몇 년 사이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혹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앤스님. 네. 약간 좀 모호할 수 있는데 저는 행복이 항상 중요한 가치예요. 좀 모호하긴 하네요. 네. 근데 항상 많이 확실히 모호하죠. 모호하네요. 많이 모호하죠. 많이. 확실한 네. 걸로. 근데 항상 뭔가 결정할 때 그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행복한가 이게 항상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행복하지 않으면 이제 안 해야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나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행복한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동안 내 주변 사람들은 이걸 바라보면서 또 행복해하는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좀 더 이게 범위 넓히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더 행복해지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좀 자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행복. 네,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네.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좀 항상 좀 이렇게 안테나를 좀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건가? 그래서 모호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 삶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이라는 게 가장 네. 중요한 뭔가. 네, 행복이 되게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그렇죠. 다르고 네. 늘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런 일을 할 때 행복하지만 어떨 때는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매번 이렇게 꾸준히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의 관점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네. 저만 해도 많이 바뀌고. 네. 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 있죠. 신재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제가 아까 박윤현 씨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8단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자존이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설명하시기로는 자존은 그 뭐 내 삶의 어떤 중심 이거를 밖에 찍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찍는 거다. 그게 자존이다. 라고 딱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책도 만들고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뭐랄까 저는 이제 그 책이 이제 네. 그림을 그려서 뭔가 책을 만든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그림 어떤 선 하나 그리는 거 이게 되게 나만 그릴 수 있는 나만 표현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조금씩 가르쳐 줬었는데 다 각자가 다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라인 자체가 되게 어떤 친구는 되게 연하게 그리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힘줘서 그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되게 나 자체를 표현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존이라는 게 계속해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뭔가 증명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런 욕구가 이제 사회 안에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이제 계속 내 안이 아니라 밖에 계속 점을 찍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는 아니면 회사는 나한테 어떤 걸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그런 거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자기 만족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되게 자존이라는 거는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내 안에 찍으면 아까 그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내 자존 네. 내 스스로 서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 네. 이게 되게 제가 좀 집중 있게 보는 그런 가치인 것 같아요. 확실히 해오신 걸 보면은 거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신재님이. 네. 준성님은 어떤 가치를 가치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안에 있는 다양성들을 네. 조금 더 계속 안 멈췄으면 좋겠어요. 계속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첫 회사에서 되게 운 좋게 좀 되게 다양한 이렇게 사실상 제가 직군을 계속 점프하면서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험도 너무 좋았고 오죽하면 사람들이
뭐 보통 잘 안 만나는 사람도 한 1년 단위로 가끔 만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너는 지금은 무슨 일 하고 있어라고 물어보면 지금 직업이 뭐냐는 느낌의 질문. 네네.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 그 그렇게 살 수 있는 다양성을 좀 유지를 하고 싶어요. 준성님은 하시는 걸 보면 확실히 그런 게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언제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계속 하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은 본인은 지금 어떤 어른이 되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른이요? 네. 저는 어른이 될 생각. 네. 제가 여기도 나이는 적어놨는데 먹지만 어른은 네. 되어가는 건 모르겠다. 계속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네. 남들이 보기에가 뭐 그건 사실 별로 안 중요하고 제 스스로 제가 뭘 할지 모르는 사람으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어요. 어른이라는 되어간다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주 이제 통념적인 어른이라는 우리 의미에서는 사회가 보통 네, 규정하는 어른의 범위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렇죠. 어른이 되고 싶으세요? 어른이요? 저는 아직 어른이 아닌데요. 아 부정해 아예. 어른이 저 아직 20대시죠? 네. 어른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질문을 어떻게 좀 잘 모르겠네요. 어른이 뭔가요? 그 어른이 그 뭔가요? 제가 좋게 느꼈던 어른들은 네. 되게 솔직한 사람들이었어요. 깜짝 음. 놀랄 정도로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시는데 네. 여러분들한테 서로 사랑을 하는 말을 못 하겠대요. 어. 왜냐면 자기가 지금 집에서 오면서 막 자기 애기들이 막 엄청 싸우고 막 해가지고 막 조용히 해 막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 왔는데 딱 그 감정을 가지고 딱 섰는데 여러분들 서로 그게 사랑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가치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중요한데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힘든 직업인 게 성경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주로 목사님들은 어쨌든 리더고 이제 이끌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본인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 솔직하지 못한 그럴 수 있죠.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되게 멋있게 봤던 목사님들 되게 솔직한 거예요. 막 힘들다, 막 못하겠다. 막 그러면서도 이제 뭐 의지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현해주고 자기의 감정 네. 아니면 뭐 자기의 지금 상태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어른 같다. 네. 역설적이게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 위치에서 그런 어떤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어른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이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아까 통념적인 어른들은 주로 내가 이렇게 경험해 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내가 다 해봤고 살아봤는데 이러더라. 그래서 너 삶도 이럴 거다. 이렇게 이제 약간 조언처럼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구나 그냥 들어주고 나도 그랬다 그냥 나도 잘 모르겠다 지금 내가 지금 잘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처음 하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공감대가 되고 되게 더 어른 같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약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의지적으로 좀 거부하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거 다 얘기해줄 수 있는데 그건 좀 내려놓고 그냥 들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그 부분이 되게 어른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앤스님은 어떠세요? 어떤 어른이요? 네 스스로 정의하는 어른이라든지 아니면 되고 싶은 어른이라든지. 저는 일단 30대 중후반 이제 후반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생물학적으로 약간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생물을 좋아하신다고.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어른이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어른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덜은 그런 거는 사실 아직 멀었고 뭐 안 되고 죽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본인이 정의하는 어른은 뭐예요? 제가 정의하는 어른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은 어른의 이미지는 저희 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네, 네.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른이시죠? 네 좋은 어른이란? 좋은 어른이란 친구 같은 어른이 좋은 어른이지 않나. 네, 그리고 제가 되고 싶은 어른은 그냥 좀 더 그러니까 뭔가 나이가 좀 더 들어서도 네. 나이가 들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본다면 더 어른이 되어도 지금처럼 계속 뭔가 그 계속 도전하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뭐 40대, 50대, 60대가 돼도 계속 창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이제 저는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여야 되네요. 아, 부자는 아니어도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100원만 있어도 다 창업을 할 수 있어요. 100억이라고 아, 말씀하시는 100원이요, 100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100원이요. 100억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네. 저희 오늘 캐럿 가든의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함께하는 자리였는데요. 퇴근 후에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한 분씩. 저가 얘기하자면 그 아까 제가 20대 때 좀 후회했던 게 다른 이제 학교나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 어떻게 뭐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거였는데 오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0대가 돼서 다른 이제 회사에 다니거나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되게 사실 이렇게 막 일 끝나고 오면은 되게 지칠 수도 있는데 네. 생각 외로 지치지 않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가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준성님은 마지막으로 해주실 한마디. 저도 집에 갈 생각하면 좀 힘들긴 한데 최소한 아, 여기서 집에 보낸 오시- 시간은 네. 너무 집이 좋았고요. 어딘가요? 약수역 쪽이에요. 약수역. 멀긴 머네요. 이렇게 가로질러 조금 가야 돼. 근데 뭐 두 우리보다 분만큼은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라기보다 아까 맞아 미처 못했던 네, 미처 거. 못한 얘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음악을 추천드리고 싶어서 네. 와. 몬도 그로소의 1974 웨이 홈이라는 1974 웨이홈. 가사는 없어요. 근데 아, 그냥 드럼이랑 피아노만 가지고 이제 몬도 그로서요? 몬도 그로소. 몬도 그로소요? 원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몬도 그로소는 네, 제가- 어디? 뭐 하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아, 인생 음악이네요. 네.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도 그로소의 1974 웨이홈. 네. 클로징으로. 저작권에 맞아요. 문제만 없다면. 앤스님은 네. 마지막으로 저 오늘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스튜디오에 와서 앉아서 처음 저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을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처음 이제 이런 일 처음 해봤는데 좀 참신한 것 같고 그리고 막 그냥 어릴 적부터 보면은 TV 틀면은 네. 뭐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뭐 연예인들 막 이런저런 하는 얘기들 이렇게 일방적으로 듣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냥 동떨어진 사람들 연예인 얘기 듣는 것보다 사실 우리랑 더 가까운 사람들 이야기 듣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훨씬 그게 더 값진데 이제 그런 세상이 좀 된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저도 네. 그래서 해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이제 회사 멤버들이랑 한번 오. 이렇게 뭔가 이런 거 추진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네. 것 같아요. 해보는 게 중요해요. 네.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발 환경은 뭐가 제일 좋나? 대박. 근데 저도 되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 다 어색하죠 처음엔. 다 어색했을 거예요. 영상으로 보면 더 네. 점점, 좀안 보고 점점 싶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사실 제가 준성님이나 신재님 혹은 앤슨이
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뭐 술자리에서 할 얘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굉장히 정말 값지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퇴근하고 와서 얘기를 해도 생각보다 지치지 않고 오히려 좀 에너지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좋네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